너 MBTI가 뭐야? MBTI 16가지 성격 유형. MBTI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과 삶을 되짚어보고 미래를 향해 자신의 가치와 성격을 긍정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심리학적 테스트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INTJ, 용이 주도한 전략가. 이들은 전체 인구 중 가장 희귀한 축에 속하며 여성에게서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유형입니다. INTJ는 단순히 몽상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은 거대한 체스판과 같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만 가지의 수를 미리 계산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지식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으며 비효율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관습을 몹시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며 자신만큼 지적 수준이 맞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선호합니다. INTP, 논리적인 사색가. INTP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지적인 발명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멍해 보일 수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해결해야 할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늘 왜? 라는 의문을 품으며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분석하는 것을 즐깁니다. 실천적인 행위보다는 이론을 정립하고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에 더 큰 흥미를 느낍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주변 상황을 잊거나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괴짜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편견 없는 시각과 독창성은 인류의 과학적, 철학적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ENTJ, 대담한 통솔자. 천성적인 리더인 ENTJ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무기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이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며 어려운 목표일수록 도전의식을 불태웁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과감하게 뜯어고치는 개혁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엄격한 자기관리는 물론 타인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냉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때 가장 생동감을 느낍니다. ENTP,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ENTP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입담이 뛰어난 재치 덩어리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적 자극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 논쟁을 벌입니다. 악마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타인의 논리를 반박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호기심이 왕성하여 다방면에 지식이 많고 기존의 규칙이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끈기가 다소 부족하여 흥미가 떨어지면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새로운 관심사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은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이며 늘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INFJ, 선의의 옹호자. 가장 희귀한 성격 유형 중 하나인 INFJ는 조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이상향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계획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직관력이 매우 뛰어나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남을 돕는 것을 인생의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높은 기준과 이상 때문에 스스로를 볶아대거나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껴 쉽게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INFP, 열정적인 중재자. INFP는 진정한 낭만가이자 시인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 노력하며 사람들의 내면의 선함을 믿습니다. 이들은 돈이나 명예 같은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치관과 진정성을 따릅니다. 몽상에 잠기기를 좋아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하여 글쓰기나 창작 활동에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상처 주기를 싫어하지만 자신의 신념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수줍어 보이지만 친해지면 깊고 따뜻한 속내를 보여줍니다.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언변과 따뜻함을 겸비한 타고난 리더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 함께 성장하도록 이끄는 멘토와 같습니다. 타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피우게 도와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깊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지만 때로는 남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타인의 비판이나 실망스러운 반응에 상처를 잘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믿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인간 비타민입니다. 이들은 인생을 모든 것이 연결된 거대한 파노라마로 바라보며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이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틀에 박힌 계획이나 반복적인 업무는 질색하며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합니다. 감정 기복이 다소 심하고 집중력이 흩어지기 쉽지만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직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웃음을 선사합니다.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ISTJ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한번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함의 대명사입니다. 즉흥적인 것보다는 철저한 계획과 절차를 선호하며 사회의 규칙과 전통을 존중합니다. 다소 보수적이고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논리적인 판단력으로 조직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이 구축해놓은 안정적인 시스템 덕분에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ISFJ, 용감한 수호자. ISFJ는 매우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뒤에서 묵묵히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조용하고 내향적이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 남들이 놓치는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챙겨줍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배려하며 갈등 상황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책임감이 강해 자신이 맡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과도한 업무를 떠안거나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하고 가정적이며 안정을 추구합니다. ESTJ, 엄격한 관리자. ESTJ는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는 타고난 관리자입니다.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나 조직을 단결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호한 상황을 참지 못하며 명확한 사실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업무 중심적이고 결과지향적이어서 추진력이 매우 강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직설적인 화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리더십과 헌신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ESFJ, 사교적인 외교관. ESFJ는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인기쟁이들입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파티를 주최하거나 모임을 주도하는 것을 즐기고 타인을 돕는 실질적인 행동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칭찬과 인정에 민감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지만 비판을 받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깊이 상처받고 우울해합니다. 전통과 예절을 중시하며 사회적인 위계질서나 규범을 따르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ISTP, 만능 제주꾼. ISTP는 과묵하지만 호기심 많은 탐험가이자 기술자입니다. 이들은 기계를 만지거나 도구를 다루는데 능숙하며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평소에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해 보일 정도로 조용하지만 위기 상황이나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놀라운 순발력과 대담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타인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며 자신만의 공간과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러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감정 싸움보다는 명쾌하고 실용적인 관계를 선호할 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가진 유형입니다.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 ISFP는 말보다는 행동과 감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온화한 예술가입니다. 이들은 다정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돌을 피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즐기며 자연, 미술, 음악 등 아름다운 것들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계획을 세워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유가 침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유유자적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이 있습니다. 경쟁적인 분위기보다는 편안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ESTP,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는 에너지가 넘치고 스릴을 즐기는 행동파입니다. 이들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탁상공론을 싫어하며 직접 몸으로 부딪혀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뛰어난 관찰력으로 주변의 변화나 사람들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하며 임기응변에 매우 능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업가적 기질이 있습니다. 진지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즐거움과 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디서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ESFP는 타고난 연예인 기질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이들에게 인생은 즐거워야만 하는 축제와 같습니다. 춤, 노래, 패션 등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낙천적이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애써 외면하려 하고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소비하거나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며 늘 새로운 재미를 찾아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MBTI입니다. 요즘엔 정말 이 네 글자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잖아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MBTI. 그 신드롬의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질문. 너 MBTI 뭐야? 진짜 하루에 한 번은 듣거나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어느새 처음 만난 사람과도 어색함을 깨는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됐어요. 맞아요. 이제 MBTI는 단순한 성격 테스트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공용어가 된 셈이죠.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거의 기본 소양처럼 됐어요. 브런치 매거진의 한 기사처럼요. 신입사원 연수 같은 자리에서도 이름 다음으로 저는 ENFP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를 빨리 파악하고 또 관계를 시작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MBTI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을까요? 이건 그냥 요즘 유행이라고만 하기엔 뭔가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MBTI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게임 회사 인사팀장인 이유진 씨인데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원리 원칙 딱딱 지키고 맡은 일은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내는 그야말로 회사 체질 ESTJ형 인간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팀장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실무자로서는 에이스였을지 몰라도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는 정말 힘들었던 거죠. 팀원들이 일하는 걸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답답해 보이고 결국엔 저런 쓴소리가 툭툭 튀어나오기 일쑤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거 내 얘긴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정말 흔한 직장 내 갈등 상황이죠. 그렇게 팀원들이랑 매일 부딪히면서 힘들어하던 그에게 과연 어떤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을까요? 해답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의 상사가 건넨 한마디 조언이었어요. 상사가 그에게 MBTI를 소개해주면서 이런 말을 해준 겁니다. 사람은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것뿐이라고요. 바로 그 순간 이유진 팀장은 머리를 쿵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았대요. MBTI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팀원들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답답하고 느리다고만 생각했던 김 대리는 사실 모든 일에 신중한 사람이었고 맨날 노는 것 같아 보였던 박사원은 누구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랑 달랐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꼭 사무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연락 닿은 제자랑 MBTI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선생님도 있고 평생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엄마의 행동을 유형이 달라서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 딸도 있고요. 이처럼 MBTI는 우리 삶 곳곳에서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MBTI가 정작 심리학계에서는 완전 찬밥 신세, 거의 미운오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 심리학 박사님의 이 말 한마디가 학계의 차가운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죠. 아니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전문가들은 MBTI에 대해서 이렇게나 비판적인 걸까요? 학자들이 MBTI를 비판하는 이유, 그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MBTI는 유형론이라고 해서 사람을 E 아니면 I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16개의 상자 중 하나에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에서 주로 쓰는 건 특성론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빅5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건 사람을 상자에 넣는 게 아니에요. 외향성이라는 긴 자를 하나 놓고 당신은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에 위치하네요. 이렇게 스펙트럼 위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죠. 결국 학계의 비판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돼요. 이 세상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작 16개 상자 안에 다 담을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완벽한 외향형도 완벽한 내향형도 아니잖아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죠.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MBTI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그냥 재미로 보는 혈액형 같은 건가? 아니면 혹시 우리가 그 가치를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논쟁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과일 비유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트에 과일 사러 갔을 때 이 사과의 당도는 몇 프릭스고 비타민C 함량은 몇 미리그램인가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냥 딱 보고 아, 이건 사과네, 저건 오렌지네 하고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죠. 이 비유를 적용해보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지 않으세요? MBTI는 과일의 모양이랑 색깔을 보고 이건 사과 하고 알아보는 것과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쉽고 빠르게 소통할 때 정말 유용하죠. 반면에 빅5 같은 모델은 이 사과의 당도는, 비타민 함량은 이렇게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당연히 학문적인 연구에 훨씬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애초에 사용하려는 목적 자체가 다른 도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MBTI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과학적인 정확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쉽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준다는 거죠. 제가 T 성향이 강해서 공감보다는 해결책부터 말하게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었던 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이름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MBTI를 나나 다른 사람을 가두는 꼬리표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소통하는구나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 바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MBTI 유형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가두는 상자로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고 계신가요? 나를 아는 것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일 뿐이죠.